갤러리 모리스의 김태진 작가님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김태진 작가님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출현과 사라짐 사이에 긴장을 붙들려는 시도다. 무언가가 막 보이려는, 막 나타나는 그 순간 아직 이름을 얻지 못한 그 찰나를 화면 속에 유지하려고 했다. 너무 분명해지면 그림이 다 튀고 너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애매한 상태를 붙잡으려고 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저는 김태진 그 작가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작품들을 보여주는데 이 작품들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격자입니다. 이 격자를 타고 이 그림이 흐르거든요. 그렇게 작품의 제목이 일렉트로닉 클라우즈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과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그런 양자적 세계라든가 미시적 세계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의 물리적 법칙은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띠고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작가님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작가님의 생각을 이제 배반하는 거죠. 이미 그 틀 위에서 뭔가가 생성된, 그러니까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 나타난 것도 아닌 그 애매한 모호한 상태를 하기에는 그 어떤 전자적, 양자적 구름은 그런 양자역학이라든가 그쪽 질서를 띠고 태어난 것은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가님의 작품을 질서 위에서 질서를 배반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들을 보았어요. 이 격자 안에 갇히게 되면 결국 그림이 명확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법칙을 이제 흐리듯이 이렇게 흘러나오거나 번지거나 그리고 얼마큼 서로 다른 색깔들을 배합함으로써 각자의 그 격자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색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가령 이제 저 같은 아마추어가 그리게 되면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초록색, 여기는 노란색 해가지고 보더라도 역시 아마추어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 작가님의 노련한 부분들은 서로 다른 색깔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격자를 배반하면서 동시에 격자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그 격자를 의지하는 독립적이면서도 의존하고 있는 그 미세한 부분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나고 이것은 색감이 아니었을까라는 작가님의 생각과는 이제 좀 배치됐지만 저는 그렇게 이 그림들을 이해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처음 딱 들어왔을 때는 이런 이제 갈색의 선에 의해서 그림이 명확하게 나눠지네라는 생각을 했다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어쩌면 그 선들을 초월하고 있는 이 색들의 자유로운 구름과 같은 그 전이되고 있는 변하는 그 양상이 작가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처음에 이제 설명 작가님의 노트라든가 그걸 읽기 전에는 좀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살이 차올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격자와 이 선들 이 부분에 대한 구조가 명확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고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즉 주인공은 색이고 얼마큼 이 구분을 초월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본인이 태어난 그 공간을 잊지 않는가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삼세형 갤러리의 이제 강영희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약간 서늘하다 할 정도로 예리하고 강렬한 어떤 묵직한 압력을 이제 느꼈던 사례인데요. 자, 먼저 이 갤러리 측의 설명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갤러리 측에서는 강영희 선생님의 작품을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었던 것을 다시 불러오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즉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떠오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죠. 즉 삼세형 갤러리 큐레이터 선생님께서는 특정한 어떤 대상을 그린다기보다 감각이 발생하는 상태를 만드는 작가라고 소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가가 먹을 손에 붙여서 화면에 번지게 한다. 자, 그러면 붓과 같이 특정한 어떤 사물을 잘 그리기 위한 몸짓이 아닌 손이라고 하는 몸짓을 통하여, 즉 몸이 반응하면서 그림을 그린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또한 여백은 감각이 머무르는 시간이다.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숨쉬게 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림들은 산에 갔다가 바다에 가거나 섬에 가거나 들판에 가거나 하는 등 그림들이 서로 다른 장소로 점핑을 하면서 옮겨가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이것 또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이동하는 여행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해석은 갤러리나 작가님의 작가 노트와 다를 수 있다는 것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강영희 선생님의 작품을 압력의 작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그림들에는요, 작품들에는요, 공통적인 부분들이 반복을 해요. 뭐냐면 삼각구도입니다. 그리고 그 삼각구도에 걸맞게 작품의 요소들이 아래 서로 짓누르는 형태로 저는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로 삼각구도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압력을 주면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큰 틀에서 본다면 이와 같은 삼각구도가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세 요소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중앙을 향해서 엄청난 이제 압력을 부여하고 있고, 그 압력이 정중앙인 비어 있거나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압력을 저는 이 작품들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침해하거나 더 나아가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균형점을 잡고
그림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사실 삼각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제4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갤러리 측에서 설명을 했던 여백인데요. 저는 이 네 번째의 공간 동안 이 그림 전체에 압력을 부여하는 또 다른 요소라고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강영희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얘기했던 보로메오 에드과 유사하다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고 하는 인간의 무의식과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서로 다른 세 요소들이 얽혀있고 하나라도 풀리게 된다면 전부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매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조이스의 생톰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모두를 이제 엮는 네 개 제4의 고리가 필요하듯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제4의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배경이 각자에 대해서 밀고 당기면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주고받으면서 그림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동양화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림 내부에 꽉 차있는 듯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지탱을 되면서 손상되면서 동시에 그 손상을 수복한다는 점, 서양화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영희 선생님 작품을 압도하는 작품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작가 스스로도 그 긴장을 드러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역으로 드러내고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힘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고 세 가지의 방향의 압력들이요. 그렇게 해서 본다면 서로 다른 격자와 규격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규격을 얼마큼 초월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규격들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나오고 있는 힘과 힘의 대결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김태진 선생님과 강영희 선생님의 작품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 하면서도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서로 다른 해답을 제시한다고 저는 두 선생님의 작품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실 법한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예술미디어는 이제 작가분의 생각과 다르게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 노트를 부정하기보다 그 노트와 작품을 한 번 더 비틀어 보자는 것이 원래 목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나타남과 사라짐, 그 긴장은 아무 바탕 없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격자와 선 위에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화면을 보면요, 이 선들이 일종의 길이나 뼈대처럼 기본적으로 놓여 있고요. 그런데 색은 그 선 안에 얌전히 머물지 않고 번지거나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선이 질서를 만들지만 색이 그 질서를 흔드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김태진 작가님과 강영희 작가님이 왜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두 작가는 스타일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질서 위에 무엇이 생겨나는가를 묻는 것 같습니다. 김태진은 격자 위에서 색이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강영희는 여백과 삼각구도 안에서 힘들이 서로 누른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삼각구도라고 보기에는 이제 강영희 선생님의 작품이 조금 억지로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삼각구도는 정확한 도형으로서의 삼각형이 아닌 화면의 힘들이 세 방향에서 중앙을 향해 모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아래, 측면에 서로 다른 색면들과 색들, 요소들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동시에 중앙을 향해 가게 되고 그것이 긴장을 만들어내는 셈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강영희 선생님의 작품은 여백을 단순한 빈칸이 아니라 호흡의 자리로 쓴다는 점은 동양화적이지만, 반면에 색면과 물성, 화면 내부의 압력과 충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점은 서양의 추상회화의 에너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